향후 행보에 여지를 남긴 안희정 전 지사.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지은 씨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한 당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전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복당엔 일단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제명과 출당은 안 전 지사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만큼 국민 정서상 정치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재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 전 지사의 최측근은 채널A에 지금 당장 복당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리두기에 나선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안 전 지사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소식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에디터 보도본부의 하태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지지부진한 비핵화가요, 분수령을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한 달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좌우할 중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1월 신년사 이후에 빠른 흐름이 있었는데 네. 올 상반기와 지금 뭔가 좀 다른 흐름이 있습니까? 네, 6월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네. 아주 힘을 발휘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자, 6.12 정상회담 한 번 무산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되살린 것 역시 2차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 네. 자, 7월이 되면서는요, 이게 급격하게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자, 네. 이제는요,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 흐름을 그렇게 제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폼페이오의 방북 성과, 아직 예정이지만 이 성과에 네. 따라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를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네. 그 흐름의 변화가 생긴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것,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진 셈입니다. 자, 남북이 정상회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것 역시 남북관계 과속을 우려한 미국의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대열에서 문재인 정부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워싱턴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헤더 노워트 대변인입니다. We support a peace regime, a peace mechanism by which countries can move forward toward peace. But what our focus is, our main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something we've been very clear with many governments about.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3번 갔거든요. 그렇죠. 3번째 갔을 때는 김정은 못 만났잖아요. 네네. 그 후에 뭐가 달라진 거죠? 네, 친서까지 들고 왔던 거 기억하십니다. 네. 그러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상 기류가 흘렀던 것 네. 사실이죠. 자, 당시에 알려졌던 얘기인데요. 네. 자, 폼페이오 장관 북한에 최소 8개월 안에, 그러니까 네. 올해나 내년 초까지 네. 핵탄두의 60%에서 70%를 반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차갑게 거절했죠. 자, 아직도 북미 간에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잘 안 되는 게 네. 이거 주고 저거 받고 이런 주고받고가 과연 네. 균형이 맞는지 이 셈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으로서는요, ICBM, 본토까지 달 수 있는 ICBM을 반출하고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로 보이고요. 그 핵 신고서를 토대로 철저하게 검증에 나서겠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인데, 네. 그게 이루어지면 김정은이 가장 목을 매는 종전선언을 선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후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면 그때 가서 제재를 해제하고 국민 수교까지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생각하는 행동의 방식인데 과연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울을 균형을 맞춘 것처럼 그렸습니다만 워싱턴과 평양의 생각이 워낙 달라서 자기들이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 균형 맞추기 작업 과연 올 8월, 9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해 왔었죠.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실화한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단지가 2개 더 생기는 셈입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경제특구 2곳을 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처럼 우리 자본과 기업, 북측 노동자가 함께하는 형태입니다. 경기 파주엔 개성공단 규모인 100만 평, 강원 철원 접경 지역엔 9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수준을 웃도는 총 10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1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입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를 최소 170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법원은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죠. 그러면서 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인 예스민즈 예스룰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안보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예스민즈 예스룰을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과 성인식 변화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예스민즈 예스룰. 예스라고 말해야만 동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전부 성폭력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인정해 처벌합니다. 이 때문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입법을 하면 해결되지만 지금 법체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자신만의 논리를 국회에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이제 처벌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안 전 지사 1심 판결을 계기로 예스민즈 예스룰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제주도 우도 북서쪽 해상에서 1,600톤급 유조선과 1,300톤급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조선 기름탱크에 있던 기름 300여 톤 가운데 일부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기름 270톤을 방제적에 옮겨 싣고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비핵화 과제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폐기를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잠수함 내부 압력으로 미사일이 튕겨져 나와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홀드런치 기술입니다. 북한이 2015년 발사한 SLBM 북극성 1호인데
더 진화한 북극성 2호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최대 60일간 수중으로 이동해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에서 SLBM 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ICBM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SLBM이 훨씬 위협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기술을 지난 2년 사이 더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Is North Korea continuing to pursu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I can't answer that for you here in this. You cannot answer that? No, Senator. 하지만 핵과 미사일 리스트를 내놓는데도 뜸을 들여온 북한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SLBM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실제 협상에서는 북미 간의 진한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지금부터는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한 사건이 남긴 의문점을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했던 석탄 성분조사 소식입니다. 이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황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대구세관은 남동발전의 진능호를 통해 반입한 북한산 석탄의 성분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남동발전은 3월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대구세관에 제출했는데 발열량을 엉터리로 기재했습니다. 진능호 석탄의 발열량을 6,629kcal로 적었는데 부풀려진 수치란 겁니다. 다른 배를 통해 반입된 같은 석탄의 발열량보다도 500kcal가 높습니다. 외부 기관이 분석한 발열량과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발열량이 높을수록 질이 좋은 석탄인데 북한산은 질이 떨어져 발열량도 낮습니다. 자료를 만든 남동발전 직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한 거예요. 급하게 하는 바람에 분석 하나를 누락시켜가지고 그게 적용이 안 된 값으로 나가서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본사에 통보가 된 건가요? 본사에 통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통보가 안 된 건가요? 간이 분석이었으니까. 관세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동발전에 대해 선의의 사용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남동발전의 엉터리 성분 분석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렇게 큰 발전 회사의 업무가 이랬습니다. 관세청도 비슷했습니다. 북한 석탄으로 의심된다면서 5달 동안이나 부도에 묶어도 놓고도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결국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원산지 확인은 생략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세관은 수입업체 M사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안취한저우 66호가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통관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해세관도 같은 이유로 수입업체 H사에 진능호 석탄을 부두에 묶어뒀습니다. 남동발전에 이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두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랬을 건데 왜. 하지만 약 5개월 뒤 통관 보류는 해제됐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확인은 안 됐지만 장기간 보관에 따른 민원 제기와 러시아와의 외교 분쟁 등을 고려해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업체에게 떠넘겼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통보해줬다. 그 북한산 석탄 의심... 우리 조사해야 돼. 관세청은 지난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부족과 페이퍼 컴퍼니란 이유로 M사와 H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허술한 조사에 대한 의혹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은 처음에는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난처해진 수입업체는 석탄을 넘겨준 업체에게 노력하겠다는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능호에 싣고 온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1월 초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황한 수입업체 A사는 방법 찾기에 나섰고 석탄을 넘겨준 업체와는 통관을 위해 노력한다는 협의서를 같은 달 10일 작성합니다. 국내에 반입된 석탄에 대해 통관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목표 시한까지 정해놓고 잔금 지불을 약속했습니다.
통관이 11월 30일까지 된다고 가정해 놓고 잔금을 3차례 나눠 지급한다는 겁니다. 통관을 위해 어떻게 노력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탄 수입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통관을 위해 민원제기나 관련 기관 방문 등의 방법이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류됐던 북한산 석탄은 5개월 뒤 통관됐습니다. 관세청은 통관 이유 중 하나로 민원 제기를 꼽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8월 말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김종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더위를 쫓기 위해 한강 시민공원을 찾은 사람들. 물에 발을 담그고 잔디밭에 누워 열을 식혀보지만 열대야를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기온은 여전히 32도를 웃돌았습니다. 작년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밥맛도 떨어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8.4도로 25일째 매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1994년 세웠던 역대 최장 열대야 지속일수 24일의 기록도 경실했습니다. 문제는 폭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에 굳건히 자리 잡은 고기압에 막혀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풍이 비껴가면서 내뿜은 고온다습한 열기가 북쪽의 찬 공기마저 내려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중부지방은 22일, 남부지방은 25일 전후로 폭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가 기압계 변화로 인해서 8월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폭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2018년 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등 1994년 대폭염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폭염의 가뭄까지 계속되면서 전국 주요 상수원이 녹조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약동강과 대청호, 수도권의 식수원인 한강에도 조류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먹는 물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수돗물을 끌어올리는 취수장 앞이 온통 녹색빛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물을 떠보니 초록색 부유물이 한가득입니다. 짧은 장마와 계속된 폭염 탓에 독성 녹조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낙동강의 조류 수치는 최고 단계 발령 기준 직전까지 올라간 상황. 상류 댐 3곳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지만 녹조 퇴치엔 역부족입니다. 충청권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의 상황도 마찬가지. 녹색으로 변한 물속은 조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였습니다. 수도권 시민 2,300만 명의 식수 공급원인 한강도 3년 만에 조류 경보가 발령되는 등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녹조를 걸러내는 정수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 녹조 밀집 지역은 물 청소를 하는 만큼 수돗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성 물질이 다 없어진다 하겠지만은 이게 가능하겠냐. 물 청소하고 뭐 쪽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녹조의 독성이 식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내일은 삼계탕을 많이 먹는 말복입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삼계탕의 주재료인 생닭 1kg의 가격이 올해 처음 5,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치킨집 점주들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말복 마케팅이 한창인 대형마트 닭고기 코너. 가격을 본 소비자들은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닭고기를 사려고 왔는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안 먹는 쪽으로. 닭 1kg 가격이 이달 초 5,000원을 넘더니 중순 들어 5,200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8% 상승한 겁니다. 올해 닭 가격이 5,000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폭염의 여파로 500만 마리가 넘는 닭이 무더기로 폐사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장 치킨집 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들은 생닭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들 마진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쳐 치킨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합니다. 한 2,000에서 3,0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한다면 아마 가격을 올렸을 거예요. 폭염에 치솟는 물가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 속에 구직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것. 그중 하나가 일부 기업의 관행처럼 있는 고용 세습인데요. 친노동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평가받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세습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했습니다. 고용세습은 정년퇴직자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특별 채용하는 것으로 3월 말 현재 현대자동차 등 29개 기업에서 단체 협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위반한 겁니다.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맞춤형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가장 악독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탈감도 느낄 테고 이미 정해진 대로 뽑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시간과 노력이 다 허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라며 이들 대기업 노조를 정조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해외 항일 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한인 투사들이 친일파 미국인 관리를 저격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죠. 그러나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명소 페리빌딩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일 망언을 일삼아 공분을 샀던 대한제국의 미국인 외교 고문이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겁니다. 네, 이곳은 전명은 장인환 엘사가 대표적인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슨을 저격한 곳인데요. 그러나 이곳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논의했던 한인교회는 중국 사찰로 바뀌었고 People gathering in here, have you heard that? You probably got the wrong address. There's a Buddhist temple. 흥사단의 초석을 닦았던 건물도 일반 가정집으로 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최근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A급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에 올해도 일본 우익 인사들이 몰려갔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한국 취재진에게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신사 앞에 줄을 선 50명의 사람들. 일본의 현직 의원들입니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등 아베 총리 측근들도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사에 합사된 전범들을 옹호하면서 참배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합니다. 国会議員が戦争を知らない世代ばっかり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を心配をしております。 일반 시민들도 아침부터 야스쿠니로 모였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야스쿠니에는 참배객들로 붐볐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는 우익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우길기를 걸고 군가를 부르거나 단체복을 입고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이들은 채널A 취재진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물러나는 아키히토 일왕은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4년 연속으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반면 아베 총리는
올해도 가해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등 6년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취업난이 심한데 발표되는 공식 실업률은 3%대 후반이라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셨을 텐데요. 아르바이트생 등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집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 서울 노량진 학원과 광복절인 공휴일이지만 취업 준비생들로 북적입니다. 막막하고 좀 불투명한 것 같기는 해요. 상반기를 써봤는데 서류 전형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준비하면서 인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취직이 어려우니까 대학원이랑 취직 둘 다 동시에 준비해서 이제 되는 걸로 불안한 마음에 일단 공인하려고 열심히. 이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6월 3.7%인 공식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는 이유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지표인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에 누락된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지표로 실업률에 비해 피부에 와닿습니다. 올해 상반기 체감 실업률이 1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453만여 명으로 2014년 443만 명 이후 최근 4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조선업 그리고 해운업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상품도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렇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우길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전범기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입니다. 현재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길기 상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품들은 영어 검색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부터 손수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당 쇼핑몰 업체들은 판매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100% 완벽하게 모든 게 사전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쇼핑몰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통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나치 문형의 사용 금지처럼 일본 우길기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내에서 이런 법적인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건물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유통업계는 태극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순국 선열을 기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만 되면 초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던 롯데월드타워. 하지만 올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 대형 태극기를 부착했던 신세계백화점도 올해는 걸지 않았습니다. 유통업계가 앞다퉈 내세우던 광복절 패션쇼, 태극기 인증샷 등의 행사도 사라졌습니다. 일부 단체가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했는데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거부감도 커졌습니다. 어쨌든 태극기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인식에 따르자면은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태극기 대신 독립운동가를 앞세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름이 적힌 도시락에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독립운동가까지 100명이 담긴 도시락이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업체도 있습니다. 연고 없는 학생들 도와주신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도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크고. 유통업계가 태극기 대신 순국 선열의 희생을 되돌아보며 애국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 치사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두 8명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 앞으로 있습니까? 유가족에게 전할 말 없을까요?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김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생후 6개월 된 다른 아이 등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빨리 재우고 자신이 쉬기 위해 아이 8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쌍둥이 언니인 원장은 이 모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원장은 김 씨 등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교사가 아니지만 담임교사인 것처럼 속여 정보 보조금 1억 원도 타냈습니다.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는 이제 행정 처분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환수할 계획이거든요. 검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198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관이 2살 난 아이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곳, 모두가 도망 나올 때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소방관이죠. 그제 우리 소방관 2명이 순환 구조에 나섰다가 이곳에서 순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분을 저희가 구조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2년차 젊은 소방관은 그저 모두가 무사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들이 절에 갈 때는 절이 뭔지 모르고 가는데 가서 거기서 돌을 닦으면서 진정한 이제 수도자가 되거든요. 그냥 와서 현장을 다녀보고 사람들이 죽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다 보니까는 사명감이 생기고. 20년 된 주임 소방관은 어느새 수도자의 마음을 알게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을 말해주는 숫자는 어떨까요? 올 들어서만 5명, 지난 10년 동안 54명. 이 주황색 제복이 자랑스럽다는 소방관들은 이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불길로 뛰어들고 또 까맣게 탄 시신을 수습하고 소방관 10명 가운데 8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깨고 들어갔더라면. 놀라운 것은 순직한 소방관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타워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내일 16개월간 쌍둥이의 아빠였고 또 누군가에겐 효자였던 순직 소방관 2명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이들의 헌신을, 이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애초에 이거는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탈리아 북부 제네바의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져 수십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찬 폭우 속에 다리 상판이 잘린 듯 뚝 떨어지고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이 차례로 쓰러집니다. 어디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탈리아 제노바의 모란디 다리 중간 200여 미터 구간이 밀가루 더미처럼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자동차와 트럭 30여 대가 50m 아래로 추락했고 다리 밑 건물과 철로는 콘크리트 잔해에 그대로 깔렸습니다.
Appena scesi giù è caduto, è risolvato, mi sono visto volare e basta, non mi ricordo più altro. Grazie. 이 사고로 40여 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밤새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거대한 잔해에 막혀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모란디 다리는 50년 전에 지어졌고 2년 전 보강 공사를 거친 뒤라 부실 관리 논란이 나옵니다. Occorre che la manutenzione sia ancora più stringente, le verifiche siano ancora più puntuali, ancora più rigorose. Dobbiamo evitare che una tragedia del genere si possa verificare. 매년 250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혼잡한 교통 상황이 다리의 노후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정입니다.